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연병원 병원장 문용진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목포에 살면서 목포가 면적이 참 작은 도시이다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남학에서 살았었는데 남학에서부터 회사까지 차가 아무리 막혀도 한 30-4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택시를 탔을 때 목포에서 끝과 끝까지 한 10,000원도 채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빼놓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목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작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있을 것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목포 번화가 하면 대표적으로 하당, 남학 이곳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번화가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전에 번화가, 시내 뭐 이러면 당연히 목포역 주변 상권을 좀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포 시민들이 소비를 위해서 찾는 번화가 그리고 만남의 장소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아마 추억에 젖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포역 주변 상권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하당이 개발되기 전에는 목포역 주변 상권이 가장 번화가였습니다. 예전에는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아서 항상 사람으로 좀 북적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예전에는 차 한 다니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번화가 중에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할 때에도 이 국제서점 앞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고요. 저도 처음에 목포에 왔을 때 택시 기사분께서 여기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국제서점 이야기하면 바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목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국제서점이 항상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요. 구도심 쪽에 인구가 빠지다 보니 지금은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국제서점은 여전히 이 자리를 좀 든든하게 지키고 있네요. 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당이 개발되기 전에 하당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목포 토박이라면 이 국제서점 단어만 들어도 혹은 이 근처에만 와도 옛 추억에 좀 잠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심에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80년대, 90년대에는 목포역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가 80년도에 용당동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쪽이 번화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광장인 거죠? 네. 저도 사무광장 하면 좀 익숙할 것 같은데 MBC 쪽 맞죠? 맞습니다. MBC부터 동부시장 가는 길목까지 호프집이랑 술집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원장님에게도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까 사무광장으로 빠르게 좀 이동을 해볼까요? 네, 가보시죠. 가시죠. 네, 이렇게 사무광장에 나왔는데 이 사무광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긴 한데 원장님은 또 어떤 특별한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이 사무광장 옆에 부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 뒤에 빌라가 있는데요. 그 빌라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고 자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원도심, 사무광장 이어서 그 다음은 하당 맞죠? 네, 90년도에 하당이 개발되면서 주거지가 옮겨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권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하당이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당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번화가 중에 한 곳이긴 하잖아요. 네, 하당의 대표적인 번화가가 장미의 거리인데요. 그쪽에 아무래도 상권이 집중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미의 거리 가보니까 10대, 20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거기에 놀거리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하당 장미의 거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 번화가는 어딜까요? 그 다음 번화가는 평화광장이죠.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네요. 평화광장으로 그러면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이렇게 평화광장에 나왔는데요. 역시 목포하면 평화광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또 둘러볼 수 있는 재미거리가 또 되어주기도 하고. 평화광장은 원래 본래 이름은 미관광장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으로 2001년도에 평화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화광장 바닷가 해상 데크는 목포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다 분수도 볼 수 있고 작년부터는 불꽃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상 W쇼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그거 보러 오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평화광장에서 열리니까요. 이 거대한 불꽃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광장에서 불꽃놀이도 보고 낚시도 하고 캔맥주도 마시면 좋은데요. 또 저녁마다 버스킹이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목포에 많이 와서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평화광장에 오셔도 고민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번화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목포하면 또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고 바다 하면 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딘지 아시죠? 네. 대반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스카이워크도 만들어지고 주변에 술집하고 카페가 많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저도 대반동에 있는 카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해수욕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대반동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2006년도까지 있다가 사고가 잦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해수욕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인 거죠? 네, 해수욕장 모래가 갈수록 유실되고 안전사고가 잦다는 이유에서 2006년도에 해수욕장이 폐쇄가 됩니다. 목포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었는데 폐쇄가 돼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한데 사실 목포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그래도 해수욕장은 없네요. 이렇게 아쉬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대반동 해변을 관광명소로 계속 이어가 보자는 취지에서 2017년도에 다시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해수욕장은 아니고 모래밭을 걷고 발만 담그는 정도의 해변으로 개장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작은 해변으로나마 좀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관광지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오랜 추억에 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